안녕하세요. 저는 민지 29살 마케터입니다. 지난 5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3개월 전 퇴직했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기대와 야망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바쁜 일정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에 몰입하면서도 마음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듯 공허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은 혼자 시간을 보내며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작은 스타트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그 회사의 팀장이었어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항상 배려심 깊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만난 그는 어딘가 자유로워 보였고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몰입하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관계였지만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일이 끝난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친 그는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그의 따뜻한 눈빛과 말투가 나도 모르게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그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옳은 것일까요? 새로운 시작이 정말 가능할까요?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난 날, 준호와 저는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재회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연만은 아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준호가 그 시간에 나타날 것 같았고 정말 그럴 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근 몇 년간 커리어 때문에 놓친 것들, 가족과의 소원했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간들을요. 그의 솔직함에 저도 무의식 중에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대기업을 떠난 진짜 이유, 외로움, 앞으로의 불안감,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에게만 나눴어요. 놀랍게도 준호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지가 힘들었겠구나라고 다정하게 말해줄 뿐이었어요. 그 밤은 카페가 닫을 시간까지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고 어느 순간 준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았어요.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들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 주부터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업무 외에도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와 있을 때의 편안함과 행복감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지금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이 감정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씨였어요. 저녁 하늘이 유독 예뻤고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설렜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파트에 있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준호가 제 얼굴을 돌려 자기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가 제 뺨에 손을 얹었고 조심스럽게 입술이 닿았어요. 첫 키스였습니다. 그 키스는 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를 느끼려는 것처럼 천천히 깊이 있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의 손이 제 목 뒤로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전율. 모든 감각이 깨어났어요. 민지, 괜찮아? 라고 묻는 준호에게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수 없었거든요. 키스는 계속됐어요. 점점 깊어졌고 준호의 손은 제 머리에서 시작해 어깨로 그리고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목을 안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사라질 정도로요. 침실로 가자라고 준호가 속삭였을 때 저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어두워진 침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졌고 준호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만졌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 쇄골, 어깨를 따라 내려올 때마다 저는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라고 속삭이는 준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체온. 모든 것이 저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준호는 제 눈을 계속 봤어요. 마치 제가 정말 괜찮은지, 제가 원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요. 제 이름을 계속 불렀고 사랑해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했고 더 깊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준호와의 육체적 관계는 제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깊고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교감이 느껴졌어요. 준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준호의 품에서 저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우리 정식으로 사귀지 않을까? 침대 위에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틀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나눈 것들이 모두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지. 난 너를 정말 좋아해. 어젯밤도 정말 소중했어. 근데. 그 근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결과를 알았어요. 사내 연애는 정말 싫어. 직장이 복잡해질까봐. 그리고 뭔가 책임이 생기는 것 같고.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관계를 정의해버리면 뭔가 망가질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어제는 뭐였어요? 그 모든 행동과 말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준호는 정말 나를 좋아하지만 단지 관계를 정의하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 지금 뭐야?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될까? 너무 좋지 않아? 왜 굳이 이름을 붙여야 해?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좋지 않을 리 없죠.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였어요.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애매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철저히 동료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지만 퇴근 후에는 또 다른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문자, 전화, 만남. 모든 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하는 것 같은데 준호는 그 말은 절대 입에 담지 않았어요. 밤이면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준호는 정말 나와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말이에요. 어젯밤 우리가 나눈 그 모든 감정들이 진심이었다면 왜 정식으로 사귀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호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내 연애의 복잡성도 알고 그의 신중함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정말 혼란스럽고 상처받았고
어딘가 자신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 건지. 그리고 준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편한 관계를 원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날부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직장에서는 조용한 동료였지만 퇴근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문자, 전화, 만남. 마치 연인처럼. 하지만 준호는 그 말은 절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붙여야 해? 지금 이대로가 최고야. 그 말은 처음엔 로맨틱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됐어요. 저는 계속 혼란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편의인가? 준호는 정말 나와 미래를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직장 동료 태연이가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태연이는 진심이었어요. 커피를 사주고 퇴근길에 같이 걷고 저를 진심으로 챙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 내어 저를 식사에 초대했고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 나 너 정말 좋아해.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깔끔했어요. 모든 게 명확했고 진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는 태연이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아마도 준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명확한 답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것도 아닌데 태연이를 만나고 있다는 게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준호도 알았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준호를 만났어요. 미안해. 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 우린 뭐 하는 거야? 계속 이대로만 가야 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놔줄게. 태연이와 잘 지내. 행복해. 그 말과 함께 저는 준호와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헤어진 후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태연이와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명확히 좋아했고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몇 달 후 그는 무릎을 꿇고 저를 청혼했습니다. 민지, 넌 내 미래고 내 행복이야. 결혼해 줄래? 반짝이는 반지가 제 손에 낄 때 저는 왜 울고 싶었을까요? 행복해야 하는 순간인데. 준호는 여전히 저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직장에서 마주쳐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지쳐 보였어요. 혹시 그도 나처럼 힘들어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매일을 밤을 새웠어요. 장난감 같은 행복도 조건부의 행복도 아닌 진정한 행복이 뭔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태연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준호와 있을 때의 그 떨림, 그 확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으려는 순간마다 손이 떨려요. 이게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인생 최대의 실수인가? 준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것도 나처럼 밤을 새며 고민하고 있을까? 제 인생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평생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